스웨디시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올해 전망을 한번 봅시다. 자윤님 키링 안 보내주셨죠? 보낼 시간이 없어. 일단 올해 한번 전망을 봅시다. 작년까지 보면 비트코인이 작년까지 비트코인 전망을 봤을 때 작년에 40K까지는 간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봐보자. 지금 48.2K는 돌파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 그냥 눌림이 시작됐죠. RSI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근데 일단은 제가 말한 대로 48.1을 돌파하고 눌렀어. 현재 지금 현재 최근에 48.1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일단 안정성 있게 여기 저항선을 뚫고 나서 내려온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만들어졌을 때 아무래도 올해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1억이야. 올해 목표는 1억. 아마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아. 현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됐다 그러면 재료가 소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재료가 소진됨으로 인해서 눌림장이 올 수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41K까지 빠진 것 같아. 41K 근처, 아니 41K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42.8K로 복구한 거죠. 이제 RSI가 현재 주봉상 월봉상 보면은 매도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야. 근데 일봉상은 이제 매도세가 거의 다 나왔거든. 근데 지금 현재 주봉상 짧게 길게 보면 매도세가 좀 더 나왔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48.2K를 돌파하고 눌린 게 정말 나는 좋은 차트라고 생각하거든. 눌렸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 오히려 48.2가 돌파를 안 하고 눌렸다면 좀 애매한 장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48.2를 뚫고 나서 내려왔어. 그렇게 되면 지금 눌리는 거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사람들이 많이 샀거든, 기관들도. 그러면서 이제 재료가 소진되면서 이제 그걸 던지는 눌림장이 시작된 거죠. 근데 눌림이 완전히 거의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 ETF 승인, 그러니까 ETF 펀드랑 비슷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관들 물량이 점점점 유입되면서 다시 거래량이 또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냐면 이더리움 ETF 승인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3, 4월 정도 되면 반감기가 시작되거든. 반감기 때 또 올라가. 그 다음에 어디냐면 2분기 때 이후 2분기나 3분기 때쯤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주식들도 어느 정도는 또 상승장이 나와. 그거에 따라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도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얼추 맞으면 올해 반감기가 오기 전이 기회고 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거지, 못 산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면서 반감기 정도에 어느 정도 또 상승해.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또 상승해요. 그러면 나는 매도를 올해 말 되기 전 아니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난 팔 생각이야. 아마 그때 가서 이제 최고치가 될 거거든. 그때가 아마 비트코인이 1억 근처 가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전체적인 시장 추세선을 보면 어느 정도 차트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로 전쟁 악재가 또 터지거나 아니면 엄청난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작년에 이미 악재는 끝났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올해 작년만큼 큰 악재가 없다면, 전쟁, 코로나 막 이런 엄청난 큰 악재만 없다면 시세에 따라서 추세선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로서는 사람들은 숏을 많이 치겠지만 아무래도 또 폭락장 오겠다고. 그렇게 되면 숏친 사람들은 또 뒤지는 거야. 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
근데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쇼 치면 뒤질 거야. 짧게 가면 좋은데 짧게 지금 ETF,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재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눌림이 48개 돌파하고 나서 생길 것 같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가 아무래도 ETF 승인이 끝난 이후일 거야. 그렇게 되면 얼추 타이밍이 딱 맞죠. 그러면 그 눌림이 완전히 끝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상승장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소재가 남아있잖아. 이더리움 ETF 승인, 그 다음에 4월 근처에 반감기, 그 다음에 2, 3분기가 지나면 금리 인하. 그죠? 그렇게 되면 서서히 호재들이 연달아 터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눌림은 어느 한계치에 머물 거고, 그 다음부터 또 상승하게 돼 있어. 현재 48.2K를 돌파하고 눌림은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예상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완전히 끝난 후에 다시 상승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가 갈 수밖에 없어. 신고가 근처에 때려 맞고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눌릴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이제 눌림이 두 번째 시작되는 거지. 지금 눌림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다시 48K, 5K, 50K 돌파해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여기 68K, 67K, 원래 여기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눌릴 수도 있고, 돌파를 하고 눌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아무튼 신고가 근처까지는 간다는 얘기지. 내가 분석했을 땐 그래요. 작년부터 내가 얘기한 건 거의 얼추 다 맞았잖아. 그러니까 올해도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그렇게 예상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가 없어서 팔 생각이 없어.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흘러간다면 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팔아야 돼. 그때 가서는 고점이거든. 그죠? 현재로서는 지금 들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내 예상대로 맞는다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고점을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 원금이나 어느 정도 수익은 다 익절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1, 2년, 1년?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 오면 다시 잡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익절한 이후에는 나머지 일부만 들고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쇼 치면서 수익 내야지. 근데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시기에 어떤 악재가 또 터져야 되거든? 근데 악재가 안 터지게 되면 또 늘림이 좀 짧을 거야. 아무래도 어떤 작용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호재가 작용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 악재가 작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올해 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근데 하지만 악재가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 눌림이 짧은 상태에서 또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나는 일부만 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악재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 나는 일부만 털 거고, 근데 만약에 그 고점 찍고 악재가 계속 터지는 시기에 떨어진다. 딱 맞게. 그러면 나는 거의 다 털 거야. 조금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그 익절하는 그 물량이 다른 거야. 그 타이밍, 그 시기에 맞춰서. 아무튼 다 털지는 않을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